여러분의 다리는 오늘 어떠신가요? 젊었을 때처럼 가볍게 움직이실 수 있으신가요? 전과 달리 자꾸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다리의 기능은 수명을 연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에서 다리는 마치 집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건강한 노후는 튼튼한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60세 이후의 삶의 질은 다리 건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는 아직 젊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 몸의 모든 부위 중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다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기, 마트에서 장보기, 손주와 공원 산책하기. 이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모두 튼튼한 다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다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더욱 심각한 것은 뼈의 강도마저 함께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이 더해지면 그 악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낙상, 즉 넘어져서 다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단 한 번의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 원인이 되어 무려 40%가 넘는 분들이 침대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다리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리 건강에 있어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식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 중에는 다리 노화를 놀랍도록 가속시키는 음식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이대로 모르고 계속 섭취하면 열심히 하는 운동의 효과도 물거품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다리의 노화를 급속도로 진행시킬 수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와 있을지 모르는, 하지만 모르는 사이 우리의 다리 건강,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 음식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끼니를 거르지 않으려고 또는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려고 라면을 드시나요? 67세의 이영자 씨는 혼자 사는 동안 대부분의 식사를 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값도 싸니까요라며 웃던 이 씨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택 아파트 계단을 오르던 중 사소한 한 걸음이 원인이 되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과는 대퇴골골절. 검사 결과 이 씨의 뼈 밀도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무려 30%나 낮았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고령자의 다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이라는 성분입니다. 특히 라면 스프에는 인산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인 성분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는 칼슘과 함께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스턴트 라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영자 씨는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날에는 된장국이나 다양한 조리 요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리 상태도 좋아졌어요. 한 끼의 식사를 바꿈으로써 그 한 끼가 하루가 되고 일주일, 한 달로 그 효과가 쌓이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과 같은 빵류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이런 빵을 즐기시나요? 간편하고 맛있는 빵이지만 사실 노인의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음식입니다. 65세의 박민국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때 빵집에서 일했던 박 씨는 매일 아침 갓 구운 빵을 두세 개씩 먹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크림빵, 소보로빵, 단팥빵. 전부 너무 맛있었죠. 그러나 3년 전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체중이 1년 만에 15kg이나 증가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무릎 연골이 예상보다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으며 이 상태라면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는 73세의 임대호 씨입니다. 매일 단팥빵과 커피가 나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공원에도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빵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빵에는 뼈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엄청난 양의 설탕과 지방이 들어있죠. 둘째는 급격한 체중 증가입니다. 60세를 넘으면 젊을 때보다 신진대사가 크게 저하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쉽게 늘어나죠. 특히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큰 부담이 됩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두세 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려 6, 7배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빵을 먹는 횟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손주와 공원에서 놀 수 없었던 임대호 씨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팥빵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평소에는 현미주먹밥, 샐러드, 과일을 먹어요. 그 결과 체중이 줄고 무릎 상태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손주와 다시 활발하게 놀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술입니다. 여러분은 저녁 술 한 잔이 삶의 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71세의 윤동구 씨는 교직 시절부터의 습관이었던 저녁 술자리를 퇴직 후에도 매일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오히려 몸에 좋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던 윤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 씨의 다리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무려 40%나 적었던 것입니다. 알코올은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를 크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을 파괴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사실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진지하게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 섭취량을 살펴보면 남성은 하루 40g 이하, 여성은 하루 20g 이하의 음주가 적당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위험 음주량 기준을 살펴보면 성인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5잔, 성인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2잔 반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근육의 쇠퇴 속도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간암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건강한 78세의 박민준 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들고 술을 마실 때는 저녁 식사를 충분히 먹은 후 소주 한 잔 혹은 맥주 200cc만 마십니다. 실제로 박 씨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등산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탄산음료와 가당주스입니다. 목이 마를 때 달콤한 음료 한 잔이 생각나시나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다리 혈관과 근육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액상과다는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맥혈관 속 판막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의 역류 및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다리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은 급속도로 약해지게 됩니다. 72세의 장영철 씨의 사례를 보시죠. 매일 1리터의 주스를 마시던 그는 어느 날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해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했다면 절단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발가락의 보라색 변색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이며 이는 동맥의 막힘이나 정맥류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주스를 완전히 끊고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리 부종이 사라지고 매일 5,000보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따뜻한 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고기의 기름진 부위입니다. 마블링이 풍부한 고급 소고기나 기름진 부위를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급 정육점을 운영했던 68세의 오선동 씨는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의 감칠맛이 생명이지라고 말하곤 했던 오 씨에게 작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발가락 끝이 저리고 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발의 혈관이 극도로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이 매우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런 상태로 방치했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기름진 고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관벽에 병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발과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크게 나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심각한 근육 약화가 초래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돌박이, 구이나 갈비, 삼겹살과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 기름을 다량 사용한 튀김 요리나 볶음 요리, 버터와 마가린이 많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 등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니 이게 무슨 고문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선동 씨는 한 달 정도 식단을 바꾸어 보니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발이 따뜻해지고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82세에 매일 건강하게 산책을 하는 최순정 씨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반드시 살코기를 선택하고 지방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적극적으로 먹기 시작했더니 다리 상태가 훨씬 좋아졌어요. 추천하는 고기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 예를 들면 소고기 우둔살, 돼지고기 안심, 닭고기, 특히 닭가슴살 등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한데 튀김이나 볶음 요리보다는 삶기나 구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리 노화를 가속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러한 음식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의가 필요한 음식은 인스턴트 라면, 단팥빵과 같은 빵류, 술, 탄산음료와 가당주스, 그리고 기름기 많은 육류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음식들을 습관적으로 섭취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번 잃어버린 다리 기능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만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면 모든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일의 작은 쌓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건강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